안녕하세요. 우리 대단원 평가하기 7번 문항부터 같이 풀어볼 거입니다. 원래 우리가 원격 수업을 전환이 되면은 화요일만 영상을 올리고 나머지 요일에는 모두 화상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선생님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2차 방정식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영상을 돌려가면서 혹은 정지를 시켜가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공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화상 수업으로 할지 안 할지는 선생님이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컨디션이 괜찮은지, 건강 상태가 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영상으로 올리는 이유는 집에 있는 동안에 수학 한 번 듣지 말고 여러 번 재생을 해서 문제 모르는 거 있으면 반복해서 들어라 라는 의미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문제 풀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이어도 상관없어요.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510-3886 입니다. 여기로 연락을 주면 선생님이 어떻게 카톡으로 혹은 문자로 보내라 라고 다시 안내를 할 거니까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꼭 이 번호로 연락을 주세요. 자, 7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두 2차 방정식의 공통인 해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각각의 2차 방정식을 풀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는 0 2차 방정식부터 풀게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은 곱했을 때 15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거. 5, 3 마이너스. 그럼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3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x의 값은 3 또는 5. 그 다음 두 번째 3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2는 0. 곱해서 3, 곱해서 마이너스 12가 되고 더해서 5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이제 해보면 되겠지. 그럼 3, 4 x자로 곱하니까 9, x자로 곱하니까 4. 마이너스는 당연히 9에게 붙여주면 되겠죠. 따라서 x-3, 3x 플러스 4는 0. 그래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공통인에는 둘 다 동시에 들어있는 거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들어있는 거는 여기 있네요. x는 3.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가장 기초가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보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근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식의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되어 있을 때는 제곱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다음과 같은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어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까지만 놔두고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1차항의 개수의 절반, 즉 2분의 마이너스 8의 제곱을 더하고 빼준다 라고 했죠. 그리고 플러스 3은 0까지. 자, 밑줄 친 부분까지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x 1차항이 음수니까 마이너스고 계산하면 이거는 4죠. 그래서 4의 제곱. 자, 나머지 상수들은 모두 다 이항시킬게요. 그럼 4의 제곱은 16이니까 마이너스 16은 이항시키면 플러스 16 마이너스 3.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x-4의 제곱은 13이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은 마이너스 4 그리고 b의 값은 13이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9가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해를 직접 구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13이 된다. 제곱근 이용해서 푸니까 x-4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겠고 x는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이 답이 되겠죠. 자, 이 말은 선생님이 근이 4 플러스 루트 13 하나 그리고 4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근이 두 개 있다라는 것도 언급했어요.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근이라는 것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a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4 마이너스 2a 플러스 16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는 0. 동량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6a 그리고 4 더하기 16은 20인데 8을 빼주니까 플러스 18이 되겠죠. 따라서 6a는 18이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3. 자, 이고 다른 한 근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 값에 3을 대입해서 나머지 한 근도 구해야겠죠. 그래서 이쪽에 x의 제곱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x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4는 0이 되겠죠. 자, 인수분해 할게요. 곱했을 때 마이너스 14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건 27.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결국 x는 마이너스 2와 7이 되겠죠. 따라서 나머지 한 근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네, 7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7을 두 번째 2차 방정식에 대입할게요. 49 마이너스 7 3b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b 플러스 3은 0. 계산하겠습니다. 49 마이너스 21b 플러스 63 마이너스 2b 플러스 3은 0. 자, 동류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23b는 63에서 3을 더하면 66이고 두 개 더해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15가 되겠네요. 그래서 b의 값은 5. 자, a 값, b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문제에서는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 있으니까 한 근이 주어졌으면 대입해서 a 값 구한 다음 다시 a를 대입해서 나머지 한 근을 구하고 b의 값을 마저 계산해주면 되는 거겠죠. 다음 11번 문제.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래요. 그러면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아까와 똑같습니다. a-2고 2의 제곱이니까 4 그리고 2 a 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은 0. 자, 전개할게요. 4a 마이너스 8 2a 제곱 10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은 0. 동량 계산하면 자, 다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4는 0이 되겠죠. 따라서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 자, 모두 다 2의 배수이기 때문에 2로 나눠주면 훨씬 더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런데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값을 알아야 다른 한 건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인수분해 1, 2 곱했을 때 2가 되는 거 잠깐만요. 선생님이 어디에서 여기서 잘못했네요. 부호가 닮았어요.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네요. 10에서 마이너스 14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겠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자,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찾았죠? 그럼 인수분해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는데 자, 여기서 2차 방정식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a 값으로 될 수 없는 값이 있어요. 즉 a-2의 값은 항상 0이면 안 돼요. a-2가 0이면 2차 방정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a는 절대 2가 되면 안 된다. 즉 a 값으로는 마이너스 1만 된다 라는 거겠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을 다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겠죠. 그러니까 6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6이고 마이너스 6 계산하면 0이 되겠네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 되어서 x 인수분해 공통인수 x가 있으니까 x로 묶으면 x-2는 0. 그러면 x는 0 또는 2가 답인데 한근이 2라고 주어졌으니까 나머지 한근은 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0이다 라고 풀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11번 문제는 복잡해 보이지만 문제 푸는데 각각의 팁들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에서 한근이 주어졌다라는 말은 x의 값이 주어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a의 값을 나머지 미지수 a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차항 계수에 a-2가 0이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 부분을 놓치면 이제 a 값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a 값이 2는 절대 될 수 없다 라는 거 꼭 기억하고 a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나머지 한근을 마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는 엽서 320장을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대요. 한 명의 학생이 가지게 되는 엽서의 수가 학생 수보다 4만큼 작대요. 자, 그러면 학생의 수를 구하고자 하는 x로 잡으면 되겠죠. 네. 학생 수를 x. 그때 여기 다시 이 부분 다시 읽어볼게요. 이 부분, 밑줄친 부분. 한 명의 학생이 가지게 되는 엽서의 수가 학생 수보다 4만큼 작대. 그러면 한 명의 학생이 자, 그거 엽서의 수가 학생 수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엽서의 수는 x 빼기 4가 되는 거겠죠. 자, 학생 수와 엽서 수를 곱하면 총 장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엽서는 320장이니까 학생 곱하기 엽서의 수는 320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20은 0이 될 테고 곱했을 때 마이너스 320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는 찾아야겠죠. 자,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열심히 해서 얼마가 되는지 찾아주면 되는데 얼마일까요? 일단은 32를 쪼개보면 4, 8에 30이니까 4 얼마있지? 네, 찾아보겠습니다. 풀면은 네, 20하고 16입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16이니까 320이 나오겠죠. 마이너스는 20에 붙여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인수분해가 x 빼기 20, x 플러스 16은 0 곱해서 마이너스 320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x는 20 또는 마이너스 16인데 학생의 수는 양수만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활용 파트에서는 구하고자 하는 거 x라 세우고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문자 뜻에 따라서 답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13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사각형 DEFC는 서로 닮은 도형이래요. 자, 이랬을 때 AD의 길이는 x, AB의 길이는 1일 때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1cm니까 1. 그럼 여기는 x-1이 되겠죠. 자,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닮음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대응하는 선분의 길이의 비가 모두 다 같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지. 따라서 x 대 x-1은 1 대 1이다 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이 변의 길이도 1이니까 즉 다시 쓰면 AD 대 DC는
AB 대 DE다 라는 게 나오겠죠. 선생님 비례식을 잘못 썼네요. 자, 그래서 이걸 뒤집어야 되군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 대응하는 거 있죠. AD에 대응하는 변은 DC, 그리고 AB에 대응하는 변 DE, 이렇게 대응변을 찾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세운 식은 잘못됐고 이 대응변을 이용해서 다시 식을 세우겠습니다. 변 AD는 X, 그리고 DC는 1, 변 AB는 1, 그리고 DE의 길이는 X-1.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으니까 X-1은 1.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1. 자, 이거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는 없죠.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에 대입할게요. 근해 공식, 짝수차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이 A분해니까 1분의, 그리고 B'은 2를 나눈 값이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플러스 AC가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럼 계산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 자, 여기서 X의 값은 양수잖아요. 항상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루트 2와 1 마이너스 루트 2 중에 값이 되는 것은 1 마이너스 루트 2는 음수가 되겠죠. 루트 2가 1.414니까. 그래서 답은 양수인 값, 즉 1 플러스 루트 2가 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3번의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을 이용해서 닮은 비를 나타낼 수 있고, 마이 갓, 선생님이 잘못 구했네. 선생님 여기서부터 틀렸군요. 혼자 하니까 이러네. 아하하하. 네. 다시 미안해요. 여기 전개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인데 2x라고 했네. 마이너스 1은 0. 그럼 다시 근해 공식에 다시 대입해야겠네요. 왜? 짝수가 아니니까 2a분해로 대입해야겠죠. 그럼 2a는 1이죠. 2분의 다음 1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그리고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여기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수정을 하면 루트 2가 아니라 루트 5. 답도 2분의가 되겠죠. 2분의. 안 나오네. 2. 그래서 2분의 루트 5. 그리고 여기도 2분의 루트 5인데, 마찬가지로 이거 아니고, 위로 갈게요. 답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하나.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하나인데, 루트 5의 값은 정확히 모르지만 2점 얼마잖아요. 그래서 1 빼기 2 해주면은 음수가 되겠죠. 이 값 자체가 음수. 그래서 양수인 값은 이거. 그래서 답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겠죠. 방금 선생님이 답 확인 안 했으면은 또 틀린 거 모르고 혼자 있었을 뻔했네요. 13번 문제는 2학년 때 배웠던 닮은 비 이용해서 우리는 2차 방정식 세울 수 있고, 2차 방정식을 풀려고 봤더니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태어난 달은 모두 10월이래요. 그랬을 때 태어난 날이 진규, 현수, 다영이 순서대로 한 살씩 하루씩 차이가 난대요. 자, 세 사람이 태어난 날 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날이 509일이래요. 현수가 태어난 날을 x라고 두면 진규는 하루 빠르게 태어났으니까 x-1, 그리고 다형이는 하루 더 늦게 태어났으니까 x 플러스 1이 되는 거겠죠. 자, x를 세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문제 조건에 따라서 식을 구할게요. 각각 제곱에서 더한 값이니까 x 빼기 1의 제곱, x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은 509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전개할게요. 완전제곱식 전개.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동류항 마이너스 2x 플러스 2x 3x의 제곱이고, 그 다음 플러스 1 플러스 1은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럼 507이 되겠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니까 3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507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3, 20, 6, 18, 27, 9, 27, 0. 즉 169. 9. 자,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169가 된다. 그 말은 169의 제곱근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3이 되겠죠. 13의 제곱이 169일이니까. 그런데 태어난 날은 양수죠. 그러니까 x의 값은 0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답은 13일이 된다. 그래서 태어난 날은 13일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2차 방정식 활용은 여러분이 문제 뜻에 따라서 2차 방정식을 세우고 문제 뜻에 따라서 x의 값 두 개가 근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근 중 하나를 선택해주면 돼요. 자, 정리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과서 88쪽에 보면은 내용 정리가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의 우변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하였을 때 x에 대한 2차식 이퀄 0이 되는 것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개념, 2차 방정식의 해가 중복되어 서로 같을 때 우리는 이 근을 중근이라고 한다. 중근이 되기 위해서는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런 형태가 돼야 한다. 자, 2차 방정식의 근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근호 안에 있는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이 식을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모든 근을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도록.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